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3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8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6월 1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개미월 병자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병자가 되겠습니다. 벌써 양력으로 이제 7월도 지나갔고요. 벌써 8월 1일이 되고 있습니다. 비도 지금 많이 오고 있고요. 뭐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 그다음에 일본 비 피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게 이렇게 살고 있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더더군다나 야유에도 못 가고 이렇게 집에만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제 코로나도 좀 물러가고 비도 좀 장마도 좀 그치고 해야 좀 사람이 이렇게 좀 활기를 좀 피고 살 텐데, 사람들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주 때문에도 답답하게 살지만은 이렇게 어떤 기후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또 사회적인 어떤 환경 때문에라도 이렇게 또 억압받으면서 심적으로 이렇게 눌려 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이러한 것들은 좀 지나가서 서로 또 이렇게 화합하면서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기원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8월 1일이고요. 이제 지금 이제 원래는 휴가철인데 외국으로 이제 원래는 해외 여행을 가야 되는데 비행기 편도 없고 어차피 갔다 오면은 2주 격리 한 달 동안 격리라 해외 여행도 좀 못 간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내에서 이제 여행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그러나 또 한국에서 또 밀집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또 그것도 이제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뜨겁고 또 눅눅한 장마철에 뜨거운 여름인데 건강하게 이렇게 나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 정도 지나가게 되면 이제 장마는 그친다라고 하니까 또 한 2주 정도는 매우 또 불볕더위가 또 진행될 것 같아요. 여름에 더위 먹지 마시고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간은 병화가 되겠고요. 그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미월이 되겠습니다. 벌써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것이 지금 미월이 이제 끝날 것 같으니까 아마 병화가 세 번째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병화 미월에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경자년 개미월에 벌써 세 번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은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사주의 배합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얼마나 크게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병인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병진 했었던 것 같은데, 병자, 병인, 병진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도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학습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병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복습이 될 것 같아요. 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말씀드렸고, 자, 양화가 있었으면 음화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은 것 병화가 될 것이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 그다음에 하늘에 떠 있는 태양 말고 달, 별도 있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달, 별과 같다고 하고, 그다음에 지상에서는 이제 화롯불이라든가 아니면 장작불 같은 것으로 비유를 하기 때문에 등촉지화 내지는 등촉지광이라고도 합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불도 있지만 빛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는데, 어떤 분들 이제 강의를 하실 때 이제 정화 병화를 놓고 봤을 때 불의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빛의 측면도 있다, 이렇게 당연히 그건 맞는 말인데,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일간이 아니었을 때 정화 병화를 빛으로도 볼 수 있고 열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일간이었을 때만큼은 우리가 열로 보지 마시고요, 그냥 빛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사주를 볼 때 일간의 특성을 파악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병화하고 정화하고의 차이는,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사람이 힘을 들여서 피우는 불이 아니라 자연으로 발생하는 그런 불이고, 반면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그러한 불.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지가 불을 피우고 빛과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지가 알아서 살아나는 것이지만, 인위적인 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겹살을 구워 먹어야 되고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소고기 등심, 꽃등심이라고 하죠. 이런 거 안창살 이런 거 구워 먹으려고 할 때 저기 숯불을 피워야 됩니다. 그래서 숯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으면 참나무를 갖다가
태워가지고 숯을 만들죠. 그거는 뭐예요?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기 위해서 만드는 불이잖아요. 그러면 참나무라고 하는 장작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장작에다 불을 비칠 애초에 라이터 불 같은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바로 인위적으로 사람이 피우는 불이라고 해서 그걸 정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간에서 불을 피우는 것 내지는 저기 제철소에서 또 뜨거운 열을 얻어야지만 금을 단련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어떤 목적성 같은 것들이 있죠. 인위적인 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 같은 경우는 스스로 빛을 발하고 스스로 열을 발생하는 그런 존재이면서 양을 그럼으로 인해서 양을 대표하는 양중의 대표, 양중 지존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음양으로 나눴을 때 양을 대표하는 것은 이 병화가 되겠고요. 또 반대로 음을 대표하는 것은 음을 대표하는 것은 뭐냐면 임수가 아니라 개수다. 이건 참고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열기가 필요할 때는 병화가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원한 냉기가 필요할 때는 임수보다는 그래서 개수가 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음을 대표하는 것은 개수고 양을 대표하는 것은 병화죠. 양은 뜨거운 것이고요. 음은 차가운 것이죠. 뜨겁다고 해서 그냥 미직지근한 게 아니라 진짜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것이고, 차갑다고 해서 그냥 시원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북극이라든가 남극같이 얼음이 땡땡땡땡 얼 정도, 오줌을 넣으면 순식간에 얼음으로 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차가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개념, 병화라고 하는 개념 그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고, 따뜻한 개념은 목의 개념이 따뜻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서늘하고 인간적으로 이거 좀 시원하고 서늘하고 좋으네, 이건 금의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토는 어떤 기운일까요? 토는 금수 목화의 기운에 따라서 토는 수 쪽으로 화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목화가 많아지면 화 쪽으로도 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토의 기운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토는 약간 박쥐 같은 개념이에요. 목화 양이 많아지게 되면 양으로 화하는 것이고,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수 쪽으로 이렇게 또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정화는 또 내일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기서 그냥 지우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중진존이면서 태양지화이기 때문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빛과 열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자신의 빛과 열을 멀리 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태양의 빛과 열이 있어야지만 사람, 식물, 동물 모든 만물이 태양빛을 받아야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 사람도 태양을 받아야지만 비타민 E를 또 생성할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인지인지는 헷갈리는 E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E는 음식물로서 사람이 이게 섭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태양빛을 봐야지만 사람 체내에서 생성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살 타는 것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농촌에서 어떻게 돼요? 한여름에 애들하고 저 시내 개울 가서 개구리 잡아먹고 미꾸라지 잡아먹고, 또 한여름에 열심히 땡볕에서 다방구도 하고 뛰놀다 보니까 시골, 거의 시골이죠. 뭐 서울에서 살았다 하더라도 저가 살았던 것이 완전 서울 변두리였기 때문에 논도 있고 뭐 밭도 있고 다 완전 그런 때였죠. 그래서 완전히 깡촌 같은 시골 그렇게 됐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니 건강미가 넘치는데, 요즘 도심지에 사는 애기들은 살결이 하얗죠. 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리고 또 성인이 돼서도 살 타는 거 싫다고 해서 선크림도 왕창 바르기 때문에 사람 자체에서 뭐예요?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이 햇볕도 좀 받아야 되고 추운 것도 좀 느끼면서 추워져야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면역 어떤 대체 어떤 힘이 발생하게 되고, 뜨거운 열도 받아야지만 거기에서 사람이 좀 뭐라 그럴까? 감내할 수 있잖아요. 또 어느 정도 좀 살짝은 좀 거칠게 먹고 살짝은 좀 약간 더티하다 할까요? 약간 더럽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사람이 거기에 면역력을 가게 되는데, 너무 멸균돼서 너무 깨끗한 쪽에 이렇게 살게 되면 면역 체계가 발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햇볕도 좀 적당히 받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같은 경우도 너무 정제된 탄수화물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좀 약간 거칠게 이렇게 먹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돈 주고 산에 가서 자연인 이런 것도 하고, 또 일부러 풀도 뜯어먹고 이렇게 이런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사람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동물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병화의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모든 만물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또 일간이 뭐 4월, 5월 이럴 때 태어나도 일간이 왕해질 수 있지만 자신의 빛을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임수가 수보양 광에서 병화의 빛을 더 돋보이게 한다. 예를 들면 이제 태양이 떠 있는데 그 밑에 여러분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지하철 타고 2호선이라든가 국철 이렇게 1호선 타고 가게 되면 한강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뭐 다른 것도 한강 지나가게 되는데 햇빛이 이렇게 땡땡 내려져 있는데 한강을 지나가게 되면 태양빛을 한강이 이렇게 반사시켜요. 아주 보석을 깔아놓은 것 같이 반짝반짝 빛나죠. 그거 보면 굉장히 아름답죠. 그 다음에 노을이 지는 태양을 예를 들어서 약간 붉은 노을이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바다가 이렇게 석양으로서 반사시켜주면 진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병자 일주들이 그렇게 석양이 지는 것을 반사시키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일주이기도 합니다. 그건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수보양강하게 되면 병화의 빛을 좀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 단 병화가 왕했을 때 임수를 쓰는 것이고 병화가 약했을 때는 일단 약한 일간 병화를 갖다가 목이라든가 화로서 다시 강하게 만들어 놓은 연후의 임수를 쓸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사시사철 무조건 임수만 쓴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일단 일간이 왕해야지만 임수를 감내해낼 수 있기 때문에 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우식천상으로 뭐예요? 칠살이잖아요. 칠살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일간이 약할 때는 저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사람이 사자라든가 호랑이들을 갖다가 길을 들입니다. 하지만 호랑이 사자 같은 경우에 역시 맹수입니다. 야성성이 아무리 길을 들인다 하더라도 야성성을 갖다가 100% 없애버릴 수는 없죠.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사자 호랑이를 길을 들인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조련사가 호랑이를 보고 겁을 먹는다거나 하게 되면 야성성이 살아나서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련사들은 그러한 사자라든가 호랑이를 봤을 때 절대 뒷걸음질을 치거나 겁을 먹거나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자라 호랑이들한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칠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일간이 왕했을 때는 이러한 칠살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지만 일간이 약했을 때는 아무리 나를 수부양광해주는 그러한 임수를 하더라도 일간이 약했을 때는 나를 공격해서 내가 큰 상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 맞겠죠. 자, 이러한 것은 병화 일간에 대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알아야지만 다음에 원령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나머지 글자와의 배합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이거 굉장히 한 두서 번만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다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한테 자 병화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면 꿀멍은 벙어리가 됩니다.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듣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내가 말로 내뱉을 수 있어야지만 그 특성 병화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10번 100번 들어도 내가 글로 쓰지 못하고 내가 말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는 굉장한 수동적인 학습법이기 때문에 내 것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들 그냥 강의를 들은 연후에 요 명식만 놓고요. 요 깔끔한 요 명식만 놓고 병화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요. 미월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요. 아, 이런 거니까 제가 했던 방법대로 이렇게 다시 한번 풀어 쓸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법이 될 겁니다. 맨날 다른 사람들이 했던 강의 계속 들을 때는 이해를 할 것 같지만 듣고 나면은 뭐예요? 기억력이 휘발성이죠. 금방 언제 드러나는지 날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항상 백지에다가 이렇게 써버릇하는 것, 그 다음에 말로 해버릇하는 것 꼭 명심해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리라고 하는 것이 금방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미월, 병화가 미월에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병화라고 하는 것이 미월에 태어났죠. 근데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미월은 이제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반월. 그래서 이 상반월, 즉 대서전에 태어났을 때는 상반월 때는 미자로 쓰고 보기는 오자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병화 일간이 상반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지만 병화 일간이 미월에 즉 대서절 이후
이후에 태어나게 되면 하반월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토가 왕한 그런 본격적으로 토가 왕이지죠. 그 다음에 금수가 진기한다라고 했어요. 금수 진기. 그러면 상반월의 병화가 왕하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하반월은 병화가 약화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토가 많아지기 때문에 병화의 기운을 갖다가 토가 설기하게 되죠. 원래는 화가 뭘 한다? 생한다. 토를 화생토하게 되지만 토가 너무 많게 되게 되면 이거는 설기태과가 된다. 내지는 설기과다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양강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하반월이 됐을 때는 일간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일단 인성이라든가 아니면 같은 비경겁제인 이런 글자들이 있어서 약한 병화를 갖다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상반월 때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상반월 때는 임수가 있어서 병화를 갖다가 수보양강해주고 그 다음에 금이 있어서 금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이제 임수한테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신금.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임수로서 수보양강 병화를 수보양강하고 신금으로서 임수를 생겨주면서 울로는 어디로 간다? 대운의 흐름은 동남 목화향으로 간다. 동남 목화향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런 경우라 근데 이것은 상반월의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반월에 되는 경우에는 금수가 좀 왕해지기 때문에 일단 병화의 근기가 있느냐 없느냐도 한번 반드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지 밑에 하반월에 오화가 있거나 아니면 인목이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처럼 임수 신금을 봐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그런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화라든가 지지로 화라든가 인성 같은 것이 반드시 있어 주어서 병화를 갖다가 일단은 신왕하게 만들어 줘야 돼. 오화라든가 인목 같은 것이 있어서 일간을 신왕하게 만들어 준 연후에 예를 들어서 임신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때는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양강한다 하더라도 병화 자체가 왕하죠. 하반월 때 오미 아파야 하더라도 화는 왕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생시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수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그런 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미월은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눠본다라고 생각하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미월에는 금수가 왕해지느냐 목화가 왕해지느냐에 따라서 약간 울로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약간 미월의 병화가 특징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면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같은 경우 병화 일간이 미월에 태어났으니까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놓고 봐야 되겠죠.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일간이 양화인 병화가 음토인 밑으로 봤기 때문에 상관에 해당이 되죠. 상관. 그래서 상관격이 됩니다. 또 지금이 하반월이기 때문에 일간 병화 자체는 약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그 기세가 살아났기 때문에 토는 왕해지고 일간 병화는 약해진다. 그리고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수보양강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토가 많아져 가지고 병화를 갖다가 회귀무강하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병화가 토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떠 있는데 먹구름이 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절대 회귀무강하면 결코 좋지 않죠.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병화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상관이 왕했고 상관격이 되면서 토가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한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됩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 간목으로서 미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줄 수 있죠. 제거라기보다는 이제 토가 많아진 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병화 자체를 갖다가 회귀무강한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무토가 천간으로 투출했을 때는 토왕절에 무토 투출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센 먹구름 같은 거여서 이거는 반드시 병화를 갖다가 회강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이 있어서 토를 제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월에 무토가 투출하지 않다라고 하면 간목도 이렇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지지로 이렇게 인목 같은 거라든가 아까 말했던
오화 같은 것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설기태가 설기과다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다시 사주가 토가 많아지는 것은 사주 국세에서 이렇게 결코 좋은 국세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목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목화가 세력을 얻었을 때는 임수가 있어서 병화를 수보양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틀을 생각하시면서 명식을 보게 되면, 일지에는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저께가 을의 일이었고요. 오늘은 을의 다음 병자, 내일은 정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병자는 뭐냐면 병화가 자수를 보게 되면 정관을 보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꼼꼼하고 정직하고 약간 세심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태양이 떠 있는데 개수를 보게 되면 하늘의 무지개를 보는 것과 같고, 내지는 노을이 지는 곳에 그 아름다운 정경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병자 일주여서, 여자 같은 경우는 정관이 밑에 있으니까 남편 덕이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도 이성의 유혹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이 이런 글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주를 볼 때는 전체적인 큰 틀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틀을 보려면 뭐예요? 원령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약하잖아요. 근데 자수를 보게 되면 자수 자체는 화를 극하려고 하는 것이지 화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글자는 아니죠. 그러면 아직 일간 자체가 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월간의 개수가 투출하게 되니까, 개수는 병화를 수보양강하는 공력을 얻고요. 오히려 운무화가 돼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먹구름이라기보다는 운무라든가 안개 같아요. 안개. 그래서 안개가 껴도 우리가 시야를 멀리 못 보죠. 아침에 안개 꼈을 때 여러분 운전해 보셨죠? 안개등을 켜더라도 멀리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뭐 화를 가렸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 화는 점점 약해지겠고, 약한 병화가 자수에 뿌리든 개수가 또 투출을 하게 되면 병화가 좀 더 약해집니다. 문제는 여기요. 또 있죠. 경자죠. 경자 이렇게 되면 병화 자체가 미중정화에 간신히 통근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금은 수를 생해지게 되고,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자수에 뿔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간은 매우 약한데 상관, 그 다음에 금수가 왕해지게 되니까 이 또한 하반월에 뭐가 된다? 삼복생한이 된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수를 얻어서 병화를 갖다가 수보양강해야 된다. 이런 것은 일단은 차치 일단 밀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간 자체가 근기가 없어서 지금 간당간당 쓰러져 코피 터지게 생겼는데, 임수마저 대동한다라고 하면 병화 어떻게 돼요? 그때는 그야말로 임수로서 수보양강하는 것이 아니라 칠살 임수가 병화를 갖다 극해한다. 즉 사나운 맹수가 나를 공격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가 구성되어 있을 때는 뭐다? 생시에서는 화 내지는 인성인 목을 봐서 일간 병화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시를 보기 전에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병화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 지금은 하반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상반월이 아니라 하반월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는 약해져 있고요. 토 자체는 왕해져 있기 때문에 뭐가 됐다? 설기태과가 되어 있다.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 상관격들이 대체적으로 성격이 약간 강한 면이 있지만, 일간이 약하게 되면 말만 많이 하고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일지의 자수, 연지의 자수에 뿌리든 개수가 투출되어 있고, 경금이 다시 수를 생각하게 되니까 이거는 뭐가 된다? 삼복생한, 하반월에 삼복생한이 된다라고 하는 단점이죠. 그래서 생시에서라도 목이라든가 인성인 목이라든가 목이라든가 아니면 비겁인 화를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수가 많은 경우에 느닷없는 화를 보는 것보다는 인목이라든가 간목 같은 목이 오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이제 강의를 들을 때는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다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항상 Y라고 하는 그러한 자문을 한번 계속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설명을 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될까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만 학습이 그야말로
설명을 해주신 결과는 들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진짜 깊이 있는 학습을 하는 그 기본이 되겠죠. 물론 이제 저라든가 이제 다른 역수를 하시는 분들도 강의조 이제 원인 이유를 다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넓적 그냥 이거는 좋지 않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고, 저도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이유를 한 번씩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목화가 들어오는 생시는 요 경인시, 신묘시 내지는 계사, 갑오시, 을미시는 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을목은 크게 용도가 없겠고요. 이렇게밖에 일단은 없겠네요. 그죠? 경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경인시가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경인시가 되면 경금이 투출해서 수를 생하는 것은 뭐 이거는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지 밑에 인목을 보게 되면 병화가 인의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인중 간목이 수의 기운을 설계해서 병화를 생해주니까 이런 것은 좀 나쁘지 않은 그런 생시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썩 매우 좋은 생시는 아닙니다. 그나마 여기에 있는 생시들 중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생시가 되겠죠. 묘목은 화를 생해주는 공력이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편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 정인이니까 편인보다는 정인이 더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신묘의 묘목이 되면 이 묘목은 뭐예요? 물에 젖은 승목이 되기 때문에 일간을 생하는 공력이 떨어지게 되겠고, 또 신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병화하고 이렇게 탐합을 하게 되죠. 제가 도화라든가 신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요건 약간 특징적이죠. 병자일, 신묘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곤랑 도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황음 곤랑 도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약간 특징적인 도화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도화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런 데는 강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결코 좋은 도화 해놓고 결국 또 좋은 소리를 안 하게 되니까 또 이날에 또 애기 낳는 사람들은 그런 말 딱 들으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런 건 황혼 골랑 도화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만 언지를 주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검색하시든가 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사시도 화를 보죠. 개수가 병화가 화를 보게 되면 녹을 만나기 때문에 뿌리를 둘 수 있지만 역시나 개수가 다시 투출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얘기죠. 경인신묘시, 개사시 마찬가지로 화를 얻어서 병화 일간이 왕해져 있기 때문에 좋다라기 보지 마시고요. 아무리 이런 생시들을 얻었다 하더라도 금수가 왕한 것이 일간이 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운은 어디로?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갑오시가 좀 좋을 것 같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좌우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좋지 못합니다. 오히려 갑오시 같은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그나마 이제 쓸 수 있는 생시 경인시, 개사시 정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화가 약하기 때문에 운은 목화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자기축 무술시 같은 경우는 일간을 좀 회강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겠고요. 여러분들 또 제가 또 맨날 임수 얘기하니까 임수 말씀드려 보게 되면 이거 자수가 있는데 진을 보게 되면 준반합이죠. 원래는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지만 신이 빠진다 하더라도 자진 수국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준삼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간이 약한 중에 임수가 투출하게 되니까 이거는 아까 말했던 맹수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이걸 여기 정관, 여기 평관, 그래서 이걸 뭘로 관살 혼잡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이걸 관살 혼잡이 아니라 이거는 뭘로 봐야 된다? 살중신경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살중한테 관살 정관 평관 나눌 필요가 없이 다 살로 정관이 개수라 하더라도 그냥 살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